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과도하게 거친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고 현지 시간 8일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에 대해 애초에 공정한 싸움이 될 의도도 없었고 실제로도 공정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쓰러져 있을 때 두들겨 패고 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듯한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부 재향군인 단체와 민주당 인사들은 헤그세스 장관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전략적 통찰과 신중함이 요구되는 국방장관에게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깜짝 인사로 꼽히는 헤그세스 장관은 의회 인준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과 함께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지 어느덧 일주일째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이 이번 전쟁을 감행한 목적과 그 출구 전략에 전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물음표만 커지는 모습입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이란 공습 일주일째, 미 국방부는 군사작전 목표 확대 가능성에 거리를 뒀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산업 파괴, 해군 무력화, 핵보유 차단을 비롯한 기존 군사적 목표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Well, there's no expansion. Ultimately, I think the president's having a heck of a say in who runs Iran, given the ongoing operation we have. So there's no expansion in our objectives. We know exactly what we're trying to achieve. 같은 날 열린 미국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도 국방부는 이란에 대한 공격 목적이 세 국가 건설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Where they don't have the incentive. And that's where the Venezuela model, I think there's a realistic sense we have learned the lessons of Iraq and not being overly ambitious. 사흘 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란의 새 정권이 보고 싶지만 그것이 작전의 목표는 아니라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 후계 구도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히는 상황.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에 대한 공격 종료 이후 미국의 역할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작전에서 뚜렷한 지향점이 없다는 점을 노출한 것 아니냐는 우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지속적인 공격 수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무기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에 대해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탄약이 충분하다고 강조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더 싸우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이란과의 계속된 군사작전으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등 탄약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5일 미 중부사령부 본부가 있는 맥딜 공군기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은 우리가 이 작전을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는 심각한 오산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munitions are full up and our will is ironclad, which means our timeline is ours and ours alone to control.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은 200개에 달하는 목표를 타격했다며 2차 대전 당시 항공모함급 드론 운반선 등 함정 30척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Ballistic missile attacks have decreased by 90% since day one. Drone attacks have decreased by 83% since day one. 트럼프 대통령도 미 프로축구팀 백악관 초청 행사에서 이란 공습과 관련해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They're calling, they're saying, how do we make a deal? I said, you're being a little bit late, and we want to fight now more than they do. 또 미국은 향후 이란을 누가 이끌든 이란이 미국이나 중동의 이웃나라,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군경을 향해서는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승기를 잡고 있다면서 집중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수함을 이용해 이란 전함을 격침시켰다며 관련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워싱턴 전호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인도양 해역을 지나던 이란 해군의 호위함에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 함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침몰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함정을 향해 고속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했으며 어뢰로 적군 함정을 격침시킨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최소 8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An American submarine sunk an Iranian warship that thought it was safe in international waters. Instead, it was sunk by a torpedo. Quiet death.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란 부대 지휘관을 사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과 관련해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20척 이상의 이란 선박을 공격하거나 해저로 침몰시키는 등 이란의 주요 해군 전력을 무력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합동으로 이란 영공도 장악하고 있다며 며칠 안에 아무런 저지 없이 영공 장악을 마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해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이란 영공에서 자유롭게 공격을 펼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공격과 방어 측면에서 필요한 탄약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이란 내륙으로 더 깊이 타격을 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상군 투입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Well, they're not part of the plan for this operation at this time, but I certainly will never take away military options on behalf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r the Commander-in-Chief. 한편 미국과 합동작전 중인 이스라엘은 이란 테헤란 동부에 있는 군 복합시설에 1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동원해 250여 발의 포탄을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란에 대한 공격은 해상과 영공에 이어 육상 작전으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쓰러진 상태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전세가 이미 기운 만큼 이란이 저항 의지를 접고 백기투항해야 한다는 엄포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우윤입니다. 네, 이란이 새 최고 지도자로 사망한 하메네이의 차남 모지타바를 선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승인 없는 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거듭 경고했는데요.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 결정과 함께 향후 전쟁의 남은 변수는 무엇인지 서상현 고려대 아시아아프리카 개발협력센터 연구위원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메네이의 차남 모지타바, 초강경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네, 트럼프 맞습니다. 대통령은 절대 안 되라는 인물이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난 것 같고 일단 네. 모지타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뭐 나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 1969년생, 이제 56세고요. 하메네이에게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네. 그중 이제 두 번째 아들 차남이 되고 딸 2명 있는데 그중 딸 1명 이제 이번 폭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강경파 인물로 알려져 있고 역시 성직자입니다. 그리고 10대 때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혁명수비대에 참전하면서 혁명수비대도 10대 때부터 굉장히 이제 깊은 인연을 맺게 됐고요. 예. 이 강경 보수 이데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마찬가지로 아버지처럼 강경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2005년에 이란 대통령 후보였던 아마디네자 이 사람 지지했었거든요. 이 사람도 이란 내에서 강경 보수파를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향이 일단 파악은 된 셈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 혁명수비대와 깊숙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자금 이런 것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미국이 제재 명단을 발표했을 때 모스타바가 포함이 됐었고요. 예. 특히 막대한 자금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 최고 지도자의 이제 직속 기관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건데요. 이 군대가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원유부터 시작해서 통신까지 다 갖고 있는데 예. 이 막대한 사업을 하는데 바로 하메네이 아들 모스타바가 관여를 하고 있고요. 모스타바가 또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자금이 1,0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으로 147조 원에서 예. 300조 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조에서 빼앗은 여러 가지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그 종교제도에 가져갔는데 이 자산들을 관리하는 것도 모스타바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군대와 돈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강경 성향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실권자였군요. 네. 그래서 이제
마쿠 세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직함은 없습니다만 네. 지금 말씀인 것처럼 이것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모주타바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올 때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은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요. 또 하메네이 역시 좀 생전에 아들이 후계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이란에서 차기 최고 지도자로 모주타바를 선정한 건 어떤 이유일까요? 이런 이제 지금 현재 전쟁 상황에서 강경 군부들이 이미 이제 이란 전체 실권을 장악했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또 이 이란 전쟁을 좀 더 장기적으로 간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의미가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조은주 캐스터님께서 말씀했지만은 모주타바 같은 경우는 이란 혁명 수비대하고 워낙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예. 자금도 돈줄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다가 또 이라크전 또 참전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전쟁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라크전이 또 사실은 뭐 8년 이상 간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모주타바가 정식으로 이제 새 지도자로서 이제 취임했으니까 이걸 계획을 해서 좀 더 미군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좀 더 괴롭히는 그런 전략을 치면서 좀 더 장기전으로 가려는 그런 포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모주타바가 그러면 지금까지 초반에 그 후계자가 누구냐 모주타바 얘기 많이 나왔으나 발표는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번엔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네. 그 전에 발표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는 누군지 알면 미국이 또 이렇게 참수작전 펼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발표를 했는데 어디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걸까요, 그럼? 네, 아직 위치는? 알 수가 없고요. 예. 이제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족이 몰살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위치를 노출할 수가 없고 하지도 예.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온 것은 전문가위원회 측에서 이제 88명 모여서 모주타바를 최고 지도자로 뽑았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직접적인 메시지는 아니고 이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항전 의지를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이걸 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했고, 두 번째는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적 중심으로 이란 국민들이 뭉쳐야 된다. 이슬람공화국 수호하자라는 메시지를 발표했고요. 아,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직접 발표한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네네,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간접적으로?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경고를 한 것은 이란과 친구라고 말하면서 이란을 공격하는 국가들 앞으로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네.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도 충성하겠다 메시지를 밝혔기 때문에 지금 그가 현재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긴 합니다만 예.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위치는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앞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전쟁이 어쨌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위치를 내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측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끝까지 추적해서 제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강경된 입장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나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모주타바가 최고 지도자에 이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란의 내부적 상황은 어떨지, 또 전쟁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간접적인 입장은 밝혔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직접 메시지는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까요? 직접 메시지는 아마 한다 하면은 전 아버지였던 하메네이의 사망을 순교로서 일단은 더 부각시키면서 이란 국민들을 좀 단결시키려는 이런 좀 첫 메시지를 내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어제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옆에 인근에 있는 우방 국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우방 국가들에 대한 공개하지 않겠다 했지만 다시 또 군부들이 공개했잖아요. 예. 이 말은 지금 현재 모주타바도 마찬가지 그런 아마 이 전쟁을 할 것 같은데 최대한 인근 중동에 있는 국가들 갖다가 공격을 좀 강화하면서 좀 더 중동 전체를 더 불안화시키고, 그렇게 되면 또 뭐 아시겠지만 또 유가가 뭐 올라가게 되면 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영향이 크다 보니까 예. 아마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무기 이런 거에 사정을 봐서는 뭐 전면전으로 강대강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중동 지역을 불안화시키는 이런 전략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을 좀 장기화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이란 지금 현재 이 이슬람 공화국 들어서서는 세습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혁명 정부가 성공했던 요인 중에 하나도 이전에 그 왕국을 이렇게 타파하면서 세습을 하지 않겠다 또 하메네이 전 또 최고 지도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란 국민들 같은 경우가 이제
만약에 전쟁이 좀 더 장기화되고 또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군부들이 좀 느슨하면은 내부에서 어떤 봉기가 다시 또 시작될 이런 또 시점이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세습이 사실상 금기시 되었는데 그렇죠. 차남이 후계자로 왔기 때문에 네네. 내부에서 조금 균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예. 이 하메네이도 생전에는 사실 그 세습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전쟁 와중에서 이제 실권을 좀 쥐고 있는 군부, 그다음에 이스라엘 혁명정부 군들이 이제 주도해서 지금 현재 옹립을 했지만은 실제로 이란 대부분의 국민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란 내에서도 강경파하고 또 옹립파들도 있기 때문에 옹립파들은 전혀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느 정도 전쟁이 진행 와중 아니면 나중에 향후에 전쟁 이후에도 사실 이제 이 세습이라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하메네이 차남으로서는 약한 연결고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모드타바에 대해서 앞으로 이 표적을 삼아서 참수작전을 다시 실행할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거는 미국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하메네이를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지금 상황이 전혀 흘러가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성과가 완전히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심해라. 우리 계속 널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메네이를 제거한 것도 뭐 AI 기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 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정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미국 국방장관도 피켈스 장관이 얘기를 한 것이 뭐 러시아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도 지금 모스타바 행방에 대해서 굉장히 추적을 할 것이고 어쩌면은 파악했을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당장 뭔가 작전을 하기에는 벌집을 쑤셔놓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것보다는 이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원유라든지 에너지시설 그리고 군사시설을 먼저 다 제거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가능성도 있고요. 사실 이제 미국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전쟁 승리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없습니다. 말도 그러게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먼저 어떤 방식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 핵 발전 가능한 우라늄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봐야 돼요? 지금 현재 고농축 우라늄이 한 원자탄 만들 수 있는 핵무기 만들 수 있는 한 10개 정도 분량을 가지고 있다 하거든요. 핵을 10개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양. 정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난해 6월 12일 전쟁에서 미국이 상당히 파괴했다고 말은 했는데 그래도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이번 트럼프 이번 전쟁 목표도 이란에서의 그 농축된 우라늄 재료를 만들겠다 이걸 네. 목표로 가지고 사실 이제 협상도 했고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에 전쟁을 한 건데 예. 사실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우라늄을 갖다가 지금 현재 이란에 숨겨져 있는 우라늄을 어떻게 파괴하든지 예. 아니면 어떻게 그걸 제거하든지 그게 이제 가장 목표인데 얼마 전에 이제 또 미국이 B1 그 벙커버스터를 갖다가 또 활용해갖고 또 재차 또 이란 또 우라늄 그 시설을 갖다 폭격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 정보에서 아마 그게 남아 있다면은 최우선 이제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예. 최우선 이제 목표는 아마 이제 지금 이란에 숨겨진 그 우라늄을 갖다가 어떻게든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상전도 배제할 수 없죠. 그 입장에서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한 한 이제 뭐 협상을 통해서 다시 그걸 이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네. 우리 특수부대 들어갈지도 몰라, 너네 우라늄 뺏어올지도 몰라 이렇게 말을 한 상황에서 네네. 진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위협을 해서 우리 이렇게 할 거니까 너 알아서 손 들고 우라늄 다 밖으로 내보내 이렇게 하는 작전인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일단은 뭐 질러보고. 협박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대단한 듯이 다시 또 생각하는 건데 예. 이번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전쟁 실행보다는 어떻게 보면 원푸에 좀 가깝지 않을까 아. 그런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란의 안보수장이 미군 병사 여럿을 포로로 잡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군은 이게 거짓이다 이렇게 네. 반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 이란 주장의 신빙성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 사무총장이 SNS를 통해서 미군 병사를 생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만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뭐 신분이라든지 아무것도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인지 미국 쪽에서도 거짓말이다. 사실 무근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군이 7명 사망한 걸로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사망한 군인들의 신원을 다 공개했습니다. 이름과 여러 가지를.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얘기를 합니다만 혹시라도 만약에 이란 쪽에서 진짜로 뭔가 관련 증거를 제시하게 된다면 미국 여론은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전쟁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면서 미국 사람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이 굉장히 무모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미군까지 포로로 잡혀 있다.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란 쪽에서 뭔가 증거를 제시한다면은 미국이 좀 불리해지는 정부가 불리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미군 병사 한 명도 이제 부상당한 병사가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있으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쿠르드족 참전에 대해서 처음에 적극 지지한다 했다가 지금은 상황이 복잡하다.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쿠르드족이 계속 미국의 그 토사구팽 당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쿠르드족 같은 경우는 영원히 자기 민족의 국가 건설이 목표인데 그게 사실은 뭐 몇 번에 걸쳐서 미국이나 뭐 다른 뭐 영국이나 이런 데 그 이용만 당하고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이제 철저히 버려졌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쿠르드족이 국가 건설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란하고 미국 전쟁을 봤을 때 이란 지금 현재 정권 자체가 붕괴된다는 조짐을 얻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향후에 쿠르드족이 섣불리 참전했다가 나중에 지금 현재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란 내에 있는 쿠르드족이 어떤 박해를 받을지 뻔하게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초기에는 쿠르드족 수천 명이 뭐 이란 내에서 뭐 활동한다 하지만은 지금은 그런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쿠르드족 입장에서도 지금 전쟁 상황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지금 바로 뭐 미군이 좀 참전해달라, 뭐 트럼프 참전해달라 해서 바로 섣불리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계속 맨 처음에 그 먼저 말을 했다가 다시 그걸 바꾸는 게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번에도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해야지 전쟁은 끝날 것이다. 무조건적인 항복을 먼저 말해버렸어요. 근데 이란은 항복은 없다라고 완전히 바로 그 차단했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무조건적인 항복이라고 미리 뱉어버린 상황에서는 출구 전략을 닫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트럼프는 출구 전략을 원래 생각도 안 하잖아요. 뭐 일단 말을 저질러 놓고 하는 성격인데 이번에도 뭐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하지만 사실 이번에 다시 모주타파가 뭐 최고 지도자 되면서 항복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걸 알렸잖아요. 알렸으면은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가 또 한 말이 무조건 항복을 또 원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새 지도자가 선출되면은 또 대화할 여지가 있다. 그 말도 또 여지를 남겼거든요. 종교 지도자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뭐 아무리 모주타파 강경한 뭐 지도자이지만은 어차피 새 지도자로서 이제 이렇게 선출되었다면은 또 어떻게 보면 트럼프로서는 그걸 또 계기로 해서 새 지도자가 선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또 다시 또 물밑으로 또 대화를 또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정보 당국 내부에서도 이란 정권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냉정한 평가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갈 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전쟁을 왜 시작했냐? 이게 가장 큰 의문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물음표예요? 네, 아니요. 물음표 아닙니다. 외신에서 이제 보도를 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 언론들은 이제 합참 의장이라든지 중부사령관 등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군에 있는 전문가들은 이 전쟁은 승산이 없다, 위험하다, 이라크 전쟁처럼 될 거라고 여러 차례 조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아시죠? 그리고 제러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사위 제러드 쿠시너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정책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두 사람 모두가 부동산 업자였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의중을 가장 직접적으로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성과가 있었죠. 예. 쿠시너가 등장해서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되면서 중동 지역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생각대로 이게 흘러가는구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당수가 이걸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기관의 이제 기밀 보고서 내용도 공개가 된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대규모 공격을 해도 정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하메네이가 사망하더라도 체제는 유지됩니다. 지금 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하메네이는 사망 전에 이것도 역시 외신 보도이긴 합니다만 하메네이가 혹시 자신이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 이제 군 고위층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이미 내렸다는 겁니다.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네. 세 번째 반정부 세력이 없습니다. 물론 있다고는 말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정권을 뒤집을 만한 그런 강력한 힘은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최근에 이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구심점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네. 학생들, 젊은 층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만한 야당이 없기 때문에 설령 이란 정부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바로 뒤집을 만한 세력이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시작하면서 지도부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클린업, 청소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이거는 정보당국 측에서도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이미 조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성공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예.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참모들도 계속 반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게 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네,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저도 모르는 부분 잘 알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에서 특히 이란 측에서는 과연 이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궁금했던 차에 종전 중재 시도 국가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러시아냐, 뭐 심지어 중국이냐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네네. 뭐 서로가 강경대응 항복은 없다, 항복밖에 없다,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도 물밑 접촉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아마 지금 이제 이번 주가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새 지도자도 선출되었고, 예. 그거는 이제 하나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에게도 하나의 이제 협상할 이제 명분이 생겼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주부터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물밑 아마 협상을 위한 중재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아마 예. 그게 이제 뭐 오만이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 역할을 해왔거든요. 협상할 때도 그랬고요. 해왔었고 러시아가 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사실 뭐 지금 현재 가장 이득을 보는 국가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네. 과연 러시아가 굳이. 적극적 중재할까? 차라리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에너지 위기가 중국에게는 뭐 다른 점을 떠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파급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중국 쪽은 좀 이렇게 뭐 중재, 특히 뭐 왕이 외교부 장관도 좀 뭐 지금 현재 좀 중재 좀 하라 이렇게 좀 그런 말을 언급했으니까 예. 중국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우장 이번 오늘 발표된 그 최고 지도자 선출 최고 지도자 선출 이후로 이제 좀 뭔가 밑에서 물밑 협상이 좀 본격화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이란의 미군의 위치 정보를 알려준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군함 또 항공기 위치를 알려주면서 이란의 공격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어떤 근거들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미국 정보 당국자들이 얘기를 한 것을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한 거고요. 예. 러시아가 중동에 배치된 미군의 자산들을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의 공격이 좀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이란이 최근에 미군의 지휘통제 시설, 뭐 CIA 관련 시설까지 타격했거든요. 이게 이란 자체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란이 정교한 군사 위성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할 수가 없는데 이걸 결국 했다는 것은 누군가 조언이 있었고 도움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러시아라는 건데 그러면 러시아는 왜 개입을 한 걸까가 예.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이 전에 보도에서는요. 미국 언론들이 이란이 친구가 있다고 했다. 이란 has friends. 근데 도대체 걔들 어디 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전쟁 초반에 중국도 그냥 입을 닫고 있었고요. 그렇죠. 러시아도 이런 방법 없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왕위 부장이 나서서 이 전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뒤에서 뭔가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가 도와준 이유는 일종의 보복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심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생각하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고 예상하고 시작을 한 건데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워낙
비대칭이 심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쟁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누군가 뒤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인데 이번에 이제 전쟁이 상황이 바뀐 거죠.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고. 너네도 느껴봐 이런 네. 거군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도 이란을 지원해주면서 일종의 받은 대로 한번 갚아주겠다는 심사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사실 뭐 어부지리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국제 유가가 $100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팔기는 힘듭니다. 예. 그렇지만 당연히 암시장이 있고 베네수엘라도 제재를 받았습니다만 역시 원유 팔지 않았습니까? 예.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란 원유를 싸게 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란은 원유를 팔 수가 아예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에 막혔기 때문에. 네. 그러면 러시아는 앉아서 비싼 가격에 프리엄받고 그러니까요. 러시아산 원유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더 길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계산이 섰기 때문에 결국은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지금 그 원유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러시아 제재를 좀 풀어준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결국에 이 전쟁에 가장 득을 받는 거는 러시아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예, 예. 지금 현재 미국이 이란이 러시아산 원유 사는 거는 한 달 지금 제재를 풀어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인도가 이 미국의 압박을 못 이겨서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 수입을 중단했는데 지금 현재 다시 이제 수입을 재개했고 예. 또 지금 현재 아시아, 태평양 인근에 인도양 태평양 인근에 러시아 그림자 선단의 그 원유 그 유조선이 한 약 1천만 배럴이 지금 현재 그 바다에 지금 떠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육과 안정을 위해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약간 좀 제재를 풀어준다 이런 이제 말들이 나와 있어서 예.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가도 상승하고 예. 또 그동안 팔지 못했던 원유를 팔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에 또 전쟁을 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군비 이런 전비를 갖다가 확보하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예.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이번 전쟁이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굳이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한 중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이란 전쟁의 전선도 또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궁금합니다. 이란이 주변국들로 이제 공격을 하면서 걸프 국가들로도 확대가 됐는데 이에 이어서 유럽 국가들도 이제 이란 전쟁으로 끌려 들어갈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진짜 전쟁으로 끌려 들어갈 건가, 아니면 끝까지 버틸 건가, 외교적으로 뭘 선택해야 되나 고민이 많다고 이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 가장 큰 고민은 중동에 있는 자국민들을 빨리 안전하게 데려오는 방법. 네. 두 번째는 중동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이 방위 조약을 맺은 게 있거든요. 이걸 또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던져놓고 뱉어놓고 그다음에 상황을 체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가능한 자극하지 않고 미국과 협력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예. 특히 뭐 중동 지역의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오만, 이라크 이런 등지 이제 이란이 미사일 총 공세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는 미국 기지도 있긴 합니다만 영국이나 유럽 국가 기지도 있거든요. 네. 이들도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보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예.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걸프 국가들에게 친구라고 말하면서 서방 국가들, 미국에 협조하는 당신들 가만두지 않겠다, 지켜보겠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도 이걸 들어갈지 말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고요. 일단 말로는 전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도 프랑스는 전쟁 중이 아니다라고 말했고요.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전쟁에 참전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아부다비에 있는 자국의 해군 기지가 드론 공격 받자마자 라팔 전투기를 출격을 시켰고요. 그리고 지중해 지금 항모, 샤를도 항모를 이동 배치했습니다. 예.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란으로부터 이제 미사일과 드론 공격 방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만 국가들에게 방공부대 배치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예. 특히 영국 총리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네. 키어 스타머 총리가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쪽에서 먼저 그 인도양의 차고스 제도에 이제 기지 좀 쓰게 해달라라고 말했는데 스타머 총리가 안 됩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타머 총리가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건 국제법 위반 사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영국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전쟁했을 때 그때 총리가 그 전쟁에 끌려 들어가면서 부시의 푸들이다.
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분 없는 전쟁에 영국이 또다시 끌려갈 수는 없다라는 그런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도 결국은 공군기지, 그러니까 기지를 쓰게 해준 건데 그 이유는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의 기지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국내 여론도 우리가 공격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면서 결국 들어갔는데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많습니다. 할 거면 처음부터 하든지 아니면 뭐 입장을 처음에 정해야 되는데 한다 만다. 그러니까 입장이 번복되다 보니까 양쪽 모두로부터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짧게 짚어볼게요. 지금 가장 긴장하는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이 아닐까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3월 말에 가잖아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는 발언이 나올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지금 현재 그 김정은 행보 보면은 그 이전에 그 쿠웨이트 전쟁 때는 미국이 이라크 전쟁할 때는 그 아버지 김정일 같은 경우는 한 50일 정도 언둔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당당하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마 이제 미국이 자신에 대해서는 뭐 저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자신감도 있고 우리는 또 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 방중했을 때 처음 목표는 이제 트럼프가 가서 당연히 이제 김정은하고 해서 한반도에 좀 평화를 가져온다 이런 좀 구상을 했을 건데 지금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그게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 결정에 따라서 향후 전쟁에 남은 변수가 무엇일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상현 고려대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협력센터 연구위원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